자, 계속해서 사교육 관련 소식 하나 짚어보죠. 요즘에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도 아니고 7세고시, 4세고시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 6세 아이들이 일명 빅3, 빅10으로 불리는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 레벨 테스트, 이른바 레테를 일컫습니다. 한때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용어였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용어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7세도 너무 늦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네.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참, 제가 저 나이 때는 그냥 상고들 뛰어다니면서 놀기 바빴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학교 시험도 아니고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까지 봐야 한다니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 학원가에 가보면 이런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한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관련 리포터 보고 가겠습니다. 유치부 수업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니려면 매달 열리는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3월 테스트 마감이 되셨고요. 수학 한 과목을 사고력, 연산, 교과 등으로 나눠 2곳 이상 다니기도 합니다. 특정 학원 입학 테스트에 붙게 해준다는 소위 입태과외나 학원도 성업 중입니다. 그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물밑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서브과외 시장도 더 커졌고 서브과외를 하게 된다면 과목당 150만 원 들어가는 거. 영어 사교육은 더 활발합니다. 유명 영어학원 입학 시험인 7세 고시에 이어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도 등장했습니다. 초등 영어 학원이 마치 대학 서열 같아요. 그래서 7세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좋은 학원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됐어요. 네, 학원에 시험을 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본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저 어린 아이들을 저렇게 학원에 들여보내는 이런 현상 왜 일어납니까? 유명 학원들이 이제는 서열화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습니다. 이른바 엄마들의 자부심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어떤 학원에 들어가면 충분히 엄마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로 그 학원의 이름을 따서 땡땡 부심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단순한 자부심 수준을 넘어서서 4세 고시, 7세 고시를 통해 어려운 학원에 들어가야 그 어려운 학원에 들어간 만큼 좋은 대학도 보장된다는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가는 실제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 내지는 환상을 이용한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학생들이 보는 시험 문제를 서울대 학생한테 풀어보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그래요? 이 학원에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본 서울대생들 초등학생이 풀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몇 개는 진짜 답에 확신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 초등학교 1학년 교재를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서양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에세이를 써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는데 이 난이도를 높이면서 입학 관문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학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이 들어가기 어려운 수학학원의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이라면 보통의 학부모들도 문제를 보고 금방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문제는 저도 한참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풀어봐도 푸는 과정에서 이게 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기괴한 분수로 답이 떨어지는 등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생각이 문제 한두 개만 봐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저게 과연 좋을까? 정말 회의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유아 사교육부에 대한 공식 통계가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는데 자, 어제 처음으로 통계가 하나 나왔더군요. 6살 미만 영유아 2명 가운데 1명이 사교육을 받는다. 사실입니까? 정부 조사 결과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영유아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47.6%, 영유아 2명 중에 1명은 사교육을 받는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네. 특히 2세 이하도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참여 시간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어려지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진다.
자, 결국은 부모가 쓰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영어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1인당 월 154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으로 계산하면 1,854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 683만 원의 3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이 교육부는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상향 평준화된 유치원 보육 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공개된 통계 결과는 시험조사 단계입니다. 내년에 본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이 결과를 깊이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뭐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 비싼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 문제는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이들의 학업 성적 향상이나 혹은 전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학업 부담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세에서 7세 사이는 이 전두 옆 특정 부위들과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시기라 이 우울감이나 불안에 빠지고 급격하게는 공격성이나 반항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신경정신과 치료 내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만큼 그 해결 방안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네. 저도 학부모로서 교육당국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행학습인데 네. 지나친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일부 학교들도 선행학습을 많이 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